추리력과 생존 기술을 테스트해 보실래요? 이 수수께끼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더 창의적이 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해결한 문제마다 1점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특별한 상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불가사의한 실종. 사라는 어느 날 밤 외출을 하면서 에이미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에이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소파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는 6-444-5533이었어요. 사라는 에이미 실종의 배우가 될 수 있는 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에이미의 사촌 티나, 이웃인 마이크, 에이미 동생 루크. 경찰이 출동해서 전화번호를 분석한 뒤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냈어요. 문제 해결할 시간을 7초 드릴게요. 마이크였어요. 에이미는 T9 키보드를 사용했어요. 즉, 문자로 전원하려면 각 숫자를 몇 번 눌러야 했죠. 숫자는 마이크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좌초된 선원. 올리버는 요트를 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한 후 올리버는 무인도에서 깨어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두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도가 아니네요. 두 남자는 올리버를 섬에 있는 동굴에 가두려고 했어요. 올리버는 그 대신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자 그들은 올리버를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좋아요. 하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저를 가두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커플. 수지와 제이슨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출장을 갔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워야 했죠. 수지가 돌아오자 제이슨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를 껴안은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지는 항상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꼈던 자국도 없었어요. 아니면 정말 수지였는데 결혼 반지를 팔아서 코 성형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키 리조트. 사설 탐정 KT는 프랑스의 한 스키장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호텔 매니저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한 서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는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원했어요. KT는 채용 과정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야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했어요. 롭은 한때 싱가포르에 살았고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브라질에서 10년을 살았고 브라질어를 한다고 했어요. KT는 즉시 지원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축구 얘기를 할 때도 말이죠. 아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밥 형사는 친구 사만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사러 나갔었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 아치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집안에 있는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요리사는 하루 종일 주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오전 내내 수영장 주변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어요. 청소부는 하루 종일 지저분한 거실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바로 알아냈어요. 해결할 시간을 7초 드릴게요. 경비원이었어요. 수영장을 청소하는 것은 경비원의 임무가 아닙니다. 누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리사와 올리비아는 가라앉는 배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리사는 강력한 물살에 떠내려가 섬에서 깨어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구명보트에 떠 있었고 극도로 목이 말랐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결정하는데 7초를 드릴게요. 리사일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물 덕분에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올리비아는 바닷물에 엄청난 소금의 양이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타이타닉 호라는 배가 그녀를 구조하러 오고 있대요. 이런... 사라진 기타리스트. 리사는 록밴드에서 성공적인 기타 연주자였어요. 금요일에 밴드는 세 번째 큰 공연을 열었는데 밴드는 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건 리사가 아니라 쌍둥이 사라였어요. 사라는 리사를 지하실에 가두고 옷과 기타를 챙겨 들고 자기가 밴드 멤버인 척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밴드는 사라를 보자마자 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타를 치려면 손톱이 짧아야 합니다. 사라는 손톱이 길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것까지 신경 쓰진 못했죠. 돈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부부인 조시와 에이미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은행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모든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작은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둘은 지역에 있는 모든 집을 사들이고 동네 사람들은 동네 유일의 큰 호텔에 묵게 했어요.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가져간 남은 현금을 찾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7초 드릴게요. 조시와 에이미는 돈을 호텔에 숨겼고 집은 그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호텔 금고. 경찰관 제임스는 작은 호텔로 출동해서 의문의 보석 도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에밀리는 전날 밤에 체크인을 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호텔방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보석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런... 제임스는 용의자를 3명으로 추렸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 직원은 그날 아침 다른 손님이 체크아웃을 해서 그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수자는 방금 잠에서 깼다고 말했어요. 전날 밤 파티에 갔었기 때문에 오전 내내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수잔입니다. 방금 일어났다고 했는데 침대가 이미 정리정돈된 상태예요. 오, 수잔. 누가 조각상을 가져갔을까요? 루스 부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남편의 비싼 조각상을 가져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나가봤더니 조각상이 사라졌다고요. 형사는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루스 부인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면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슈렉이 걸어다닌 게 아니라면요. 위험한 강. 어느 날 저녁 마이클과 데이비드는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요?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강이 매우 신비롭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에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두 친구는 호기심에 차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강으로 갔어요. 마이클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수해서 바닥을 탐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주 강한 물살이 그를 끌고 갔어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흐름에 따릅니다. 해안 쪽으로 헤엄쳐서 빠져나갑니다. 마이클을 구할 시간이 7초 남았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안 쪽으로 헤엄치는 것입니다. 물살이 잡아당길 때 몸을 고정시키거나 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문. 브라이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이웃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둘러 달려가 보니 그 목소리는 지하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뒤에선 문이 닫혔어요. 브라이언은 실험실 가운을 입은 이웃을 보았습니다. 이웃은 미치광이 과학자였어요. 유일한 탈출구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브라이언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하실에 갇혀서 24시간 뉴스를 봐야 할 거예요. 그의 앞에 3개의 금속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타는 듯이 뜨거웠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죠. 두 번째는 금속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브라이언은 고무 부츠를 신고 있었고 고무는 전기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발로 문을 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점에서 4점이라면 좀 더 창의력을 길러서 분석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5점에서 9점이라면 세부사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알아채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10점에서 13점을 얻은 분들, 여러분은 진정한 생존 전문가입니다. 축하해요. 상으로 밝은 면 돌고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알았어. 너무 흥분하지 마. 그냥 점심이야.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